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TV. 네, 우리 봉덕센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예, 계속 많이 바쁘시죠? 그게 이제 바쁜 업무를 접어놓고 이렇게 오늘 교육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교육 시작하기 전에 황시경 센터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KDFS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 예, 오늘 이제 주제가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예요.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서 봉덕센터 가족들을 만나서 반갑고요. 이렇게 일찍 전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 사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을 위한 보호장비 착용을 같이 공부할 거고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실천 방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미인 대칭, 이런 주제로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 사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손꼽히는 유명한 그 친절로 인한 기적 사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친절로 기적을 만난 그 레이니 교수 사례예요. 이 제임스 레이니 교수는 미국 명문인 에모리 대학교의 교수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출퇴근할 때 승용차를 가지고 출퇴근하면은 건강에 많이 해롭겠다. 운동할 시간도 부족한데. 그래서 이제 차를 전부 세워 놔두고요. 건강을 위해서 걸어서, 또 이제 시간이 쫓기면 이제 자전거로 이렇게 출퇴근하는 걸로 바꿔가지고요. 건강을 위해서 걸어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퇴근길에 보니까 아주 외롭고 쓸쓸해 보이는 노인을 만나가지고요. 저 노인이 좀 외로워 보이고 쓸쓸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분을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이런 방법으로 이제 친해지게 됐어요. 이 데이니 교수는 원래 친절한 사람인데 그 외로워 보이는 노인을 만나서 적극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친절을 열심히 베풀면서 가까워지다 보니까 허심탄회하게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요. 서로 이제 좋은 친구가 됐어요. 그런데 한 2년쯤 지낸 어느 날 퇴근길에 보니까 이 노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이 보이질 않아서 깜짝 놀래가지고 오늘은 웬일이실까? 한 번도 이렇게 못 만난 적이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집에 찾아갔더니 어젯밤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린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이 노인 이제 장례식장으로 이제 찾아갔어요. 조문을 하려고. 조문회로 가가지고 장례식장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아가신 분이 코카콜라 창업주 로버트 우드러프 회장이었어요. 몰랐는데, 2년 동안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랬나 하면은 너무 놀라운 게, 이분이 지난 2년 동안 늘 외롭고 쓸쓸해 보여서 이렇게 잘 도와드렸는데 너무 검소하게, 이런 어마어마한 부자가 왜 이렇게 검소하게 지내셨는지, 그게 첫 번째 놀라운 일이었고요. 또 하나는 연세 드신 분들이 대개 내가 왕년에 이래봬도 말이야, 왕년에 이걸 자기 왕년의 신분을 과시를 하고 자랑을 하게 돼 있는데, 근데 이분은 한 번도 자신의 신분을 과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검소하게 외롭고 쓸쓸한 채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이제 연약한 노인으로 보였거든요.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거는요, 이 길에서 만나가지고 2년 동안 친절을 베풀었던 이 친절맨 레이니한테 유언장을 남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그 유언장을 받아서 이제 읽어보니까, 당신은 2년여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어. 우리 집 뜰에 잔디도 함께 깎아주고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이니, 고마웠어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이걸 유언장을 받고 깜짝 놀랐죠. 이 어마어마한 돈을 나한테 남겨주다니, 나 이 돈을 못 받겠다고 이렇게 이제 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가족들과 그 담당 변호사는 이거 지금 현재 반납이 안 된다. 이거는 유언장을 이렇게 유산을 남겨주셨는데 지금 이미 그 회장님을 이렇게 이제 하늘로 가셨는데 어떻게 돌려드릴 수가 있겠나, 그냥 받으시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언장대로 그 유산을 받았는데 이 우드로프가 남겨준 유산이 4조 원이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우리 봉덕센터 식구들은 전혀 놀라질 않으시네. 이 4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우리 저 김병선 여사님 한 분만 좀 반응을 보여주시고, 다들 그냥 시침이 뚝 따고, 나 우리 집에 그 정도 예금해 놓은 거 있어, 뭐 이런 표정이신데, 이 4조 원이 큰 돈입니다. 얼마나 큰 돈인가 하면 우리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게, 지금 현재 우리 KT의 시가총액이 8조 원이에요. 그러면은 이 4조 원 가지고요, KT의 절반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이제 유산으로 남겨주셨어요. 2년 동안 친절을 베푸는 거에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걸 받아가지고요, 한 푼도 안 쓰고 그 레이니 교수가 이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에모리 대학교에다가 발전기금으로 기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에모리 대학교는 원래 연구중심 대학으로 실력이 있는 대학교로 유명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그대로 4조 원을 기증을 하니까 에모리 대학교는 얼마나 더 이렇게 탄탄하고 좋은 학교가 되겠어요? 저도 에모리 대학교에 관심이 많고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의 이제 딸이 그 에모리 대학교의 연구교수로 4년간 근무를 했어요. 그런 인연으로 제가 이제 에모리 대학교에 관심이 많은데, 그 에모리 대학교는 이제 그 우드로프 회장의 흔적을 많이 남겨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학교로 자리를 잡게 됐고요. 이 에모리 대학교는 이제 지금도 미국 그 CDC 질병관리센터의 연구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을 하고요. 세계보건기구 WHO의 그런 이제 연구 과제도 많이 수행하는 실력 있는 대학교가 됐어요. 그리고요, 4조 원이나 이 학교에다가 기증을 한 이제 이 저 레이니 교수가 에모리 대학교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저기 저 에모리 저 레이니 교수가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주한 미대사,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국을 대표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대사로 역임을 하셨어요. 이 레이니 교수는 그 외롭고 쓸쓸해 보이는 그 노인한테 정말 우연히 만나서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에모리 대학교를 크게 성장시키고 또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사로 와 있고 총장도 역임하는 그렇게 이제 대단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런 친절로 인한 어마어마한 기적 사례가 레이니 교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친절로 인한 기적이 우리 봉덕센터에 근무하는 우리 식구들한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복을 받으실 분 박수 좀 한번 쳐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근무하면서 우리 고객한테도 친절하고 우리 동료한테도 친절하고 우리 가족들한테도 친절해서 이런 엄청난 기적, 엄청난 행복을 만나시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친절의 효능이 대단하다. 이 친절의 효능은, 친절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요, 모든 비난을 해결해 준답니다. 그리고요, 얽힌 문제들을 풀어주고요, 그리고 곤란한 일을 쉽게 만들어주고요,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꿔주는 이런 기적적인 친절의 효능을 우리 톨스토이가 가르쳐준 대로 우리 친절을 실천해서 이렇게 친절의 효능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어 나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재해 사례는요, 청소하다가 이 열린 공간으로 그대로 추락해가지고요, 크게 다친 중상을 입은 사고였어요. 요 주차동, 주차관리동인데요, 주차하는 건물인데 여기에 이제 요 그레이팅 덮개 요거를 열고 청소를 하다가 여기에 이제 실족을 해서 추락을 해가지고 크게 다친 사고였어요. 이렇게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공간에는 안전 조치를 확실하게 하고 작업을 해야 돼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마음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안전에 조심해서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개인 안전보호구를 착용을 해야 되는데 개인 안전보호구를 착용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떨어지면서 크게 다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구간에 안전조치를 철저하게 하고 작업을 하셔야 안 다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안전을 얘기하자면은요, 안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이 이제 하인리히 법칙이에요. 1대 29대 300으로 부르는데요. 이렇게 1920년대에 보험회사 관리자였던 이제 하인리히가 7만 5천 건의 사고를 분석해가지고요, 발견해가지고 이 사고 발생의 연관성, 사고 발생의 확률과 통계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인리 법칙은요, 1대 29대 300으로 불리는데요. 하나의 사망사고, 중상사고가 일어나려면은 29건의 경상사고가 분명히 일어나고요, 그 이전에. 그리고 이게 일어나기까지는 300건의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 전조 증상이 분명히 지나쳐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안전조치, 그런 규칙을, 수칙을 철저하게 안 지켜도 내가 뭐 안 다치고 여태 이랬는데 뭐 이런 마음이 그런 사고를 불러오는 건데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그 속담이 있어요. 설마 하다가 다칠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각 빌딩의 이제 소장님들이나 또 이렇게 이제 센터장님 통해서 안전을 강조해 주시면은, 나 이렇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서 이제 뭐 안 들어도 돼. 뭐 이런 정도로 안전 피로감이 올 때 이때가 조심해야 될 구간이고요. 이런 안전 불감증이 올 때가 사고가 유발되는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우리가 이제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너무 바빠가지고 이렇게 이제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게 뭐 힘들다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절대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요, 최근에 2달 전에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경기도 과천에 경인고속도로에서 이제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이 사고 현장 한번 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구간에서 대형 사고가 났어요. 여기 이제 경인고속도로 구간인데요. 여기 이제 갈현 곡가교라고, 여기가 이제 그 과천에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여기 이 방음터널은 원래 이제 고속도로가 그 도심을 통과하면은 그 자동차 소음이 주변 아파트에 막 퍼지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방음 터널을 공사를 되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불이 붙은 거죠. 여기 이제 폐기물 트럭에서 처음 불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폐기물 트럭에 불이 붙어가지고 천정으로 불꽃이 쫙 올라가면서 천장에 이 방음 터널 유리 덮개, 그 플라스틱, 투명 플라스틱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불 타버린 거거든요. 불이 딱 붙으니까 뭐 그냥 반대 차선까지 불이 붙어가지고 이 안에가 완전히 불구덩이가 돼버렸고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런 구간이 딱 발생을 하면은 터널에 이런 불이 나거나 이렇게 이제 화재가 나면은 이렇게 차가 더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들어가면은 불부터 사고 나니까 입구에서 못 들어가게 막아주는 이 터널 진입 차단 시설이 대개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작동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차들이 계속 밀려 들어가면서 들어가서 불 붙고 들어가서 불 붙고 해가지고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겁니다. 이게 2시간 넘게 타고 나니까 여기 저 방음 터널이 완전히 뼈대만 남았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차들이 전부 다 불타고 나서 이제 고철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이제 터널이 830m 구간인데 630m 구간이 불에 홀랑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갔던 차들은 전부 다 이렇게 불 붙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고철덩어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요, 여기 이제 운전을 하다가 펑 소리 나면서 화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수석 밑에 쪽에서 이제 불이 나가지고 그걸 끌려고 소화기를 꺼내서 불을 끌려고 할 때 이미 그냥 불이 완전히 크게 붙어가지고 그 도저히 끌 수가 없어서 포기를 하고 대피를 했다는 거예요. 그 여기 피해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컸는지 지금 그 수도권 일대에 엄청 불편이 따르고요. 이거 완전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모든 차량이 이렇게 고철덩어리 되면서
5명이 사망했고요. 불에 타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37명이 큰 부상을 당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사고를 통해서 한번 우리 스스로도 한번 반성해보고 같이 진단을 해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방음 터널은요, 여기 이제 재질을 좀 이렇게 이제 그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제품을 써야 되는데, 이 불이 나겠어? 설마? 그래가지고서 이제 막 불에 활을 잘 타는 투명 플라스틱을 쓴 게 이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됐어요. 그리고요, 이 화물 차량은 운행하기 전에 점검과 정비를 철저하게 하고 운행을 해야 되는데, 점검과 정비를 소홀히 해가지고 이런 피해를 이제 발생을 시킨 거고요. 화재가 이제 발생했을 때 이 터널의 진입 차단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우리가 늘 위험에 대비하는 시설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좀 해보고 정비를 해놓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도 이제 우리 건물에서 폐기물 적재를 해서 내보내잖아요. 이때 폐기물 수거해서 적재해가지고 내보낼 적에 이 안에서 폭발을 하거나 이 안에서 이제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없는지 미리 한번 살펴보고 점검을 해서 이상 없다고 하는 거를 확인을 좀 해서 이렇게 실려 내보내는 게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만약의 사태 대비해서 우리가 대비를 철저히 해야 돼요.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화재 같은 거 안 만나고 살아야 되지만 살다 보면 만날 수 있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근무하는 사무실이나 또 이렇게 복도에 늘 하루에 10번 이상 소화기를 만나게 돼 있어요. 소화기 만날 때마다 소화기가 여기 있구나. 위급할 때는 이걸 갖다가 써야겠지. 그리고 사용 방법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소화기 사용법 1단계 안전피를 뽑는다. 2단계 여기 이제 그 노즐을 잡고 불을 향한다. 3단계 손잡이를 잡으면은 소화액이 나가서 불이 꺼진다. 이거를 소화기 볼 때마다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위급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바로 조치가 가능해요. 그래야만 불을 끌 수 있어야 나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요, 안 다치고요, 내 생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후로 소화기 볼 때마다 만약의 경우를 한 번씩 떠올려보고 생각해 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을 위한 보호장비 착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한 보호장비 첫 번째로 안전모가 중요해요. 안전모가 왜 중요할까요? 이 머리가 중요해요. 사람은 딴 데는 다치면 이렇게 좀 치료해서 회복이 되지만 머리는 크게 다치면 회복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처럼 이 머리카락 없는 사람은 더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안전모를 잘 착용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안전모를 안 쓰면은요, 물체가 그냥 딱 떨어져 가지고 머리 깨트릴 수 있고요, 뭔가 날아와서 부딪힐 수 있고, 내가 갔다가 부딪혀 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모를 쓰는 거거든요. 그 안전모는요, 이제 이 모자 이 덮개가 이게 이제 모체고요, 요게 착장체입니다. 요 바탕이 충격 흡수제고요, 요게 이제 턱끈입니다. 이거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정비해서 써야 돼요. 그리고요, 딱 이제 머리에 모자를 이거 안전모를 딱 썼을 때는 요 착장체를 조여가지고요, 머리에 딱 고정을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귀의 양 끝에, 여기에 이제 턱끈이 위치하도록 이걸 딱 제자로 자리 잡아가지고요, 이렇게 당겨가지고요, 안전모가 벗겨 나가지 않도록 턱끈을 조여가지고요, 탄탄하게 조여야만 이 안전모가 벗겨져 나가지 않고 제자리에 붙어 있어가지고 내 머리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안전화가 중요해요. 안전화를 신어야만 발등에 뭔가 떨어져가지고 발등을 다치게 하는 거, 충격으로부터, 찔림으로부터, 감전으로부터 이걸 발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요, 이 안전화 중에서 이제 절연장화는 구멍이나 찢김이 있으면 즉각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안전화 내부는 건조하도록 관리를 해야 되고요, 가죽재 안전화는 물에 젖지 않도록 특히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안전화가 만약에 화학물질에 노출이 됐다, 그러면 물에 씻어서 말려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가죽재 안전화는 특히 물체가 떨어져서 발등을 다치거나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보호를 해줍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렇게 고무재 안전화는 이게 이제
물에 발 담그는 이런 거, 또 이제 화학물질에 이렇게 피해 당하는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절연화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특히 감전 위험이 있을 때는 이 절연화를 신어야만 감전을 예방해 줍니다. 안전화 착용할 때 이제 주의사항은요, 발치수에 잘 맞는 안전화를 신어야 되고요. 딱 신으면은 요 끈이 풀리지 않게 단단히 묶어서 착용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화를 신을 때 특히 조심해야 될 거는 절대로 아무리 급해도 꺾어 신는 거는 절대 금지예요. 이제 세 번째는 안전대가 중요해요. 높은 데서 이런 작업을 할 때 아차 실수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크게 다치면 곤란하니까 이 안전대는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필히 이걸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안전대는 안전인증 제품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대를 설치할 수 있는 이 안전대 거리, 요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안전대 벨트보다 구조물 거는 위치를, 요 구조물 거는 위치를 여기를 높게 해야 됩니다. 요거보다 높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로프의 길이는 2.5m 이내로 가능한 짧게 해서 사용하고요. 로프의 마모나 이 금속재의 변형 여부 등을 요거 이제 탄탄하고 안전한 건지 점검을 하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보안경이 필요해요. 보안경은요, 막 이렇게 분진이 막 날라와서 내 눈에 들어가거나 또 이렇게 이제 약품이 들어가거나 이런 물체가 이게 눈에 부딪히거나 여기 유해광선에 부딪힐 때 이거를 차단시켜서 눈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 보안경을 쓰거든요. 이 보안경은 안전인증 제품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작업할 때 발생하는 유해광선을 잘 차단시켜주는 이거를 이제 보안경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착용할 땐 편안하도록 요게 이제 가볍고 시야가 넓은 보안경을 써야 되는데요. 여기 요 보시니까 요 보안경 쓴 이 모델, 사진 모델 아는 사람이죠? 잘 모르세요? 이 사람 아주 열심히 일합니다. 엄청 열정적으로 일하는데 관심 가져주시고 애정을 좀 많이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움직이더라도 벗겨지지 않도록 이렇게 잘 견고하게 고정을 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렌즈에 흠이 있거나 때가 끼거나 깨짐이 없는지 점검하고 깨끗하게 사용을 해야 되고요. 요거 사용한 다음에는 세척을 해서 물기를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에 지정된 장소에 보관했다가 다음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청력 보호구예요. 막 땅땅 이런 소리 나고 막 엄청 시끄러운 데서는 이 귀를 보호를 해줘야지, 이 귀 보호를 안 해주면은요, 귀가 멍멍해지고 귀가 어두워져서 늙어서 고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음으로부터 청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뜨거운 술래거나 분진, 비산입자 이런 게 귀에 들어가는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이 청력 보호구를 사용을 합니다. 요거 할 때는 단단하게 제대로 써서 소음이나 분진 작업장에는 이렇게 피해가 없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착용하기 전에 먼저 이 청력 보호구의 이상 유무를 확인을 하고요. 파손됐는지 안 됐는지. 그 다음에 요거를 딱 쓸 때는요, 요 머리, 귀를 제대로 덮었을 때 요 머리에 쫙 밀착이 되는 크기를 맞춰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 귀 전체를 제대로 덮어주면은 소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안전에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청력 보호구가 없을 때 땅땅 소리만 나는 데는 이 귀마개를 사용해서 이제 하면 되는데요. 이 스펀지 같이 생긴 거를 꼭꼭 주물러서 콩알만하게 해가지고 이제 귀를 막아주면 되는데, 이걸 만질 적에 손이 지저분하면은 오염돼 있으면 곤란해요.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요거를 이제 이렇게 만져가지고요, 완전히 콩알만하게 이렇게 축소를 시켜가지고 요거를 이제 귀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요, 요게 서서히 요 귀 안에서 커져 가지고 귀를 막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요게 커지면서 밀려 나올 수 있어요. 요걸 꼭 눌러서 한 15초 정도 눌러주면은 그 안에서 자리를 잡고 커져 가지고 귀를 잘 막아줍니다. 이걸 제대로 착용을 했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은 요걸 딱 꽂은 상태에서 거울을 딱 봐가지고요, 요 귀마개가 안 보이면은 제대로 착용한 겁니다. 다음에 이제 방진 마스크가 중요해요. 우리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쓰는 KF94 마스크는 조금 부족해요. 여기 분진이 심한 데는 분진 흡입을 막기 위해서 이 방진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 분진 흡입을 방지해주고요, 화학물질에 중독되는 거를 예방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쓸 때는요,
마스크를 컵 모양으로 둥글게 이걸 딱 펴가지고 끈을 밑으로 내린 상태로 그대로 갖다가 코와 입을 이렇게 이제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끈을 당겨서 뒤통수에다가 고리를 걸어가지고 묶어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마스크의 가장자리를 요걸 딱 펴가면서 얼굴과 틈새를 잘 막아주는 게 필요하고요. 이때 특히 신경 쓸 부분은 이렇게 코 누름새 요 부분, 요 부분을 꼭 눌러가지고 여기가 밀착이 돼야 돼요. 여기 이렇게 이제 콧날이 오똑하신 분들은 더 여기를 잘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 양손으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꼭 눌러줘서 얼굴과 이 방진 마스크가 밀착이 된 걸 확인하셔서 숨쉬기가 약간은 불편해야 돼요. 그게 제대로 착용한 거고요. 숨쉬기가 헐렁하다 그러면 틈새로다가 공기가 통해서 쓰나마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안전보호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바쁜 판에 언제 그런 걸 일일이 다 챙겨? 이러시면 안 됩니다.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서두르지 마시고요. 차근차근히 내 안전을 지키셔야 다치지 않고 내 몸을 상하지 않고 일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몸 다치는 부상을 감수하면서까지 서두를 일은 아니고요.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내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해야만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고요. 특히 몸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서 컨디션 조절을 잘 해주세요. 그리고요, 틈나는 대로 스트레칭도 해주시고요. 체력 관리 잘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실천 방안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근데 현재 아마 없을 걸로 생각이 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까 봐 미리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은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직장에서의 지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요건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뭐 우리 소장님이나 뭐 센터장님만 이거 잘 지키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막 이렇게 괴롭힘 당해가지고 힘들다고 하는 분 얘기를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은요, 꼭 소장님이나 센터장님이 아니고 같은 실내에서 몇 사람이 친하게 똘똘 뭉쳐가지고 혼자 외롭고 소외당하는 나를 괴롭힌다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다수가 한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관계의 우위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을 때 문제가 돼요. 업무상 적정 범위가 뭘까요?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이거 실천해야 되고 이거 이제 실천합시다. 오늘 작업은 이런 걸 합시다. 또 우리가 종합평가를 앞두고 체크리스트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번에 철저하게 총정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대청소를 하고 이렇게 정비를 합시다. 이런 거는 다 업무상 적정 범위예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 열심히 잘해가지고 1등 합시다. 화이팅! 이래가지고 업무를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라는 거는 업무상 적정 범위에 들어있는 거고요. 이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는 거는 업무하고 무관하게 아무개 한 사람 아주 얄미워가지고 그냥 괴롭히고 요거 아주 달달 볶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포기하게 만들까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은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을 때 문제가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신체적인 괴롭힘이에요. 폭행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폭행은 동물의 세계나 있고 조직폭력배 세계나 있는 거지, 우리 지성인들이 모인 KDFS 사원들 사이에 이거 폭행 이런 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위압적인 태도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적 괴롭힘인데요, 협박을 하거나 이제 모욕을 하고 심한 폭언 이런 거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요, 혐오감을 유발하는 거, 이게 문제가 돼요. 성차별적으로 이렇게 그냥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이제 무시하는 발언이라든지, 또 여자가 그냥 남자를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남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부실하게 그런 것도 못하고 막 이렇게 또 이렇게 성적으로다가 모멸해가지고는 이런 거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요, 동료와 소통을 못하게 제한을 한다든지, 신체적인 약점이 있는 걸 조롱을 하고 무시한다든지 이런 거 절대 안 되고요. 또 하나, 지나치게 개인사에 관여하는 것도 안 됩니다. 개인사 과도하게 관여하면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를 지킬 거는 지켜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가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돼서 같이 일해야 되는데 괴롭힘 때문에 서로 마음이 갈라지면은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조직 구성원 간에 불신이 조장됩니다. 서로 믿고 한마음이 돼서 일해도 어려운데 이거를 서로 불신이 조장돼서 등 돌리고 서로 이렇게 의심하고 미워하면은 이게 절대 성과가 나올 수가 없고 일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화합력이 저해돼 가지고요, 생산성이 현저하게 감소됩니다. 서로 마음이 제각각인데 하나로 뭉쳐지질 못하는데 성과를 낼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우리 조직이. 그래서 괴롭힘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져 가지고요, 괴롭히는 사람이나 괴롭힘 당한 사람이나 모두 마음적으로 완전히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괴롭힘 방지 대책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로는요, 역지사지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을 해가지고요, 이거 풀어나가면 되는데, 요즘에 사람들 화두가 뭐예요?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들이 하면 불륜. 나한테는 관대하고 남들한테는 너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거죠. 이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혹시라도 괴롭힘의 피해자가 발생을 했다. 피해자 입장에 한번 서보고 그걸 이해하고 공감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혹시라도 내가 피해당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오는 사람은요, 1단계로 우리 실장님 만나서 상담하고 소장님 만나서 상담하고, 그래도 해결 안 되면 우리 또 센터장님 면담 요청해서 상담하고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도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안에서 일어난 일은 이 안에서 풀어서 해결을 해야지 이 문제를 그냥 밖으로 들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풀어야 되고요. 이렇게 우리 내부적으로 서로 그런 문제들을 같이 편하게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서로 같이 조성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상호 존중이에요. 그래서 여기 누구 이제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격려해 주고요. 애정 어린 조언도 해 주고요. 아주 심한 말, 과격한 말 같은 걸 잘 다듬어서 정제된 표현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조금 이렇게 당하면은 너무 마음 상하잖아요. 갑질, 막말 이런 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좀 더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해요. 신입사원 들어왔다. 이 신입은 적응하려면 좀 힘들어요. 이미 고참들은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잘 못하게 돼 있어요. 본인들도 다 신입 때는 힘들었어요. 그러면은 신입이 들어오면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살피고 배려해서 여기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이해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도 나에게 자리가 잡히고 경험이 쌓이면은 그때 이제 단단한 팀워크가 되는 우리의 든든한 동지가 되는 거예요. 또 어려운 일 당해서 몸이 아파서 가정사에 문제가 생겨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잘 다독거리고 이렇게 존중하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위기를 넘길 수 있겠죠. 세 번째는요, 신뢰 구축이 중요합니다. 이 신뢰 구축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에요. 신뢰는요, 1년, 2년 이렇게 장시간 거쳐서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근데 신뢰를 쌓는 건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거 무너뜨리는 건 잠깐이에요. 어느 날 부부싸움하고 출근해서 기분 나빠가지고 엉뚱하게 화풀이해가지고 너 오늘 잘 걸렸다. 오늘 그냥 한바탕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그 순간에 그냥 그동안에 수년간 쌓은 신뢰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뢰 쌓는 것도 어렵지만 그거를 무너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직장 내에 이제 괴롭힘 요인이 없는지 그걸 확인하고요. 정서적으로 이렇게 서로 순화 운동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이 색깔의 안경을 좋은 안경을 쓰는 게 필요해요. 좋은 색깔의 안경을 쓰면은 동료가 무슨 말을 하든지 저 친구 좋은 말 하는 거야. 좋은 뜻으로 한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는데 이 색안경을 그냥 시커먼 안경을 쓰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남의 말을 들으면은요,
똑같은 말을 해도 괜히 고깝게 들리고 서운하게 들리고 오해하고 그냥 저 인간이 저게 나한테 줬다우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막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안경의 색깔을 따뜻하고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색깔의 안경을 쓰시고 이렇게 좋은 말로 들어주시면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우리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미인 대칭을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미인 대칭을 공부할 때 미인 대칭? 이게 미인은 여기 대칭이 잘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인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 미인 대칭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을 하는 인간관계의 열쇠는요. 전 세계 최고의 성공 안내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에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이 책이요.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렸대요. 5천만 부가 팔렸는데 이 책이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의 완전히 이제 지침서가 됐어요. 그 성공한 사람들의 원인을 진단을 해봤더니 기술적인 요인과 지식적인 요인에 의해서 성공한 사람은 15%뿐이 안 되고요. 성공한 사람들 모두가 인간관계에 의해서 인간관계를 잘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85%를 차지하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인간관계가 그만큼 중요한데 인간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우호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요. 우호적인 사람이 되는 열쇠 미인 대칭이었습니다. 이게 적극 실천해야 할 4가지 덕목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와 반대되는 개념이 비비불이 있는데요. 이 비비불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미인 대칭의 첫 번째 미소를 지어라. 웃는 얼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국 속담에 웃지 않는 사람은 장사를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물건을 사도요. 주인이 웃는 얼굴인 가게로 가지 인상 쓰고 찡그린 가게로 물건 사러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지 않는 사람은 장사를 하지 말라고 그랬다.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KT에 근무하는 동안에 제가 34년 근무했거든요. 근무하는 동안에 이렇게 조직 개편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인적 자원 중에서 본사에서 이제 마음대로 골라서 써라. 그러면 사람을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서는 골라서 쓸 때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딱 보면 이렇게 웃는 얼굴인 사람을 선택을 해서 같이 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같이 일할 사람을 찾을 때 웃는 얼굴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남들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저도 이제 웃는 얼굴을 열심히 실천하는 거를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확실히 도움이 됐어요. 미소를 짓는데 중요한 사례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주인공 비비안 리가 있는데요. 이 비비안 리가 처음에 주인공을 오디션 면접하는 장소에 면접 보러 왔다가 감독이 딱 에이 당신은 우리 영화 캐릭터에 맞지 않는다고 땡 불합격 가시오 쫓아냈어요. 근데 이 순간에 불합격하는 순간에 딴 사람들은 다 한숨 쉬고 찡그리고 그냥 터덜터덜 나갔는데 비비안 리만 빙그레 웃으면서 저는 면접 볼 기회를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잠깐 들어오시라고. 당신이 여기 우리 영화의 딱 캐릭터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그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걸 극복해 나가는 그런 주인공의 역할인데 거기 결코 포기하지 않는 당신이 이 최고의 이제 캐릭터라고 뽑아가지고 또 내쫓았던 사람을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합격을 시켜줘가지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를 찍었어요. 그게 대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해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그 이제 이 비비안 리가 여우 주연상을 탔어요. 자, 면접을 볼 때 불합격, 땡, 불합격 나가라고 내쫓았을 때 그 순간에 그냥 인상 찡그리고 한숨 쉬고 나가지 않고 웃는 얼굴로 그 순간에 표정을 다 이렇게 유지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했던 게 이렇게 이제 엄청난 운명을 바꿔가지고요. 세계적인 여자 배우가 된 거죠. 여우 주연상을 탄 거죠. 미인 대칭의 두 번째, 인사를 잘하자예요. 인사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이거를 잘 실천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오바마가 있어요. 오바마는요. 누구를 만나든지 진심 어리게 웃는 얼굴로 진심 어린 인사를 하고 이렇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대화를 해가지고요. 만나서 인사 나눈 사람은 다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마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미국의 그 변방 지방의회 의원이었던 사람이 발탁이 돼가지고 쫙
대통령 후보로 선발이 돼가지고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8년간 미국을 이끌었잖아요. 이렇게 오바마는 인사를 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손꼽히고요. 또 한 사람, 월마트 창업자 샘 월트는요, 인사를 할 때 큰 미소 짓고 인사하면서 겸손하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그런 엄청난 비결을 인사를 잘하는 걸로 실천해서 세계적인 유통업체를 창업하고 이렇게 키워 올렸습니다. 미인 대칭의 세 번째, 대화를 잘하자예요. 대화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동물들은 대화를 못해요. 그래서 이 대화가 사람한테 정말 강력한 무기인데요. 대화를 잘하는 사람만이 온화한 미소로 상대방과 신뢰를 구축하고 친밀한 대화를 통해서 친밀감을 조성을 해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깝게 만들고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사람답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예요. 대화를 잘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요. 대화를 할 때는 정성을 기울여서 집중해가지고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대화를 해서 이렇게 인간관계를 잘하는 강력한 무기를 삼아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유태인들이 전 세계 인구의 0.2%뿐이 안 되는데 노벨상을 25%를 휩쓸어 갔습니다. 세계 평균치의 100배나 높은 그런 이제 훌륭한 인재를 키워낸 비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태인들이 어떻게 훌륭한 인물들을 잘 키워냈을까? 그런 자녀교육 비결을 제가 여기 깊이 있게 들어가서 쭉 분석을 하고 찾아보니까 그 비결이 두 가지가 숨겨진 비밀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대화를 잘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밥상머리 교육이에요. 밥상머리 저녁 식사를 1시간 이상 2시간 가까이 저녁 식사를 길게 하면서 그 많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날 하루 종일 밖에서 있었던 직장에서 사람 만나고 어떤 문제가 생긴 거를 어떤 대화로 이렇게 풀었는지 이런 거를 전부 다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밥 먹을 때 빨리 먹고 들어가 공부하라고 그냥. 그래서 빨리 밥 먹고 들어가서 영어 단어 하나도 수학 공식 하나도 막 외우게 만들고 공부하게 만들지만 유태인들은 그걸 안 하고요. 대화를 통해서 세상 살아가는 눈과 지혜를 배우게 했던 거죠.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이 많은 효과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침상머리 교육이었어요. 아이들이 잠자리 들어가지고 베개를 딱 베고 누워서 잠드는 시간까지 20분에서 30분 정도 되는 그 시간을 침상머리 옆에 앉아가지고요. 그런 좋은 이야기들, 옛날 선조들의 이야기, 책에 있는 이야기,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아이가 잠들기 전에 이 잠재의식 속에다가 다 제대로 된 생각, 반듯한 생각,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여기 잠재의식 속에 제대로 심어주고요. 세련된 문장을 가르쳐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세계적인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는데 이 두 가지, 대화교육, 밥상머리 교육과 침상머리 교육이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둔 거였어요. 미인대칭 네 번째, 칭찬을 잘하자예요. 미국에서 가출한 주부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면접을 해가지고 통계를 냈어요. 왜 가출을 하셨는지. 그랬더니 이 가출했던 주부들 중에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원인으로 가출한 사람은 없었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생색도 안 나고 티도 안 나는 가정일 돌보는 걸 열심히 하루 종일 일했는데 저녁에 나갔다 들어온 식구들이 인정을 안 해주고 칭찬을 안 해줘가지고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가출을 했다는 거예요. 칭찬이 필요한 겁니다. 인정해주고. 자, 우리 공덕센터 식구들 오늘 퇴근하시면은 집에서 혹시 가사일 도와주신 분이 계시면은 인정해드리고 칭찬해주세요. 그러지 않으면은 가출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꼭 이렇게 저녁에 가족들 칭찬 많이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남대구 김경수 실장님은 꼭 칭찬해 주실 분 같아요. 반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죠. 고래가 어떻게 춤을 출까요? 칭찬으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고래가 이 작은 이렇게 이제 그 쇼를 하면은 막 박수 쳐주고 쓰다듬어주고 막 맛있는 고기 주면서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 고래가 점점 더 잘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이제 쇼를 보여주고 춤을 추고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 역사상에 바보 온달이 온달 장군이 돼가지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때 바보가 장군이 되는 과정에
평강공주가 계속 칭찬을 해주면서 응원을 해가지고요. 그 칭찬에 힘입어서 바보 온달이 온달 장군이 돼가지고요. 북방 오랑캐를 물리쳐가지고 나라를 구하는 엄청난 영웅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근무하면서 내가 받고 싶은 칭찬이 있을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칭찬을 먼저 동료한테 이렇게 칭찬을 하시면 칭찬을 내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미인대칭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해서 안 되는 거 비비불이 있는데요. 첫 번째 비난하지 말자예요. 남의 나쁜 점을 들춰내가지고 그냥 막 흉보고 이러는 거 절대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또 면전에서는 이제 비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안 듣는 데서 이제 뒷담화를 하고 이러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절대 비난하지 말고요. 좋은 점을 적극 찾아서 칭찬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총을 쏴서 사람을 살인하면은 살인범이 되지만 비난해서 인격을 살상해도 똑같은 범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비평하지 말자예요. 비평은 아주 사람이 엄청 뭐 똑똑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에 착각에 빠질 수 있지만 이 냉철한 지적과 합리적인 충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지적질하는 것보다 칭찬으로 변화를 유도해 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한다 그래요. 아이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은 아주 그냥 살기 힘들다고 부모들 잔소리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막 그래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부모들이 본인은 실천을 하지 않으면서 애들한테만 막 닥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물어봤죠. 아, 부모님이 너를 낳아서 길러주고 이렇게 힘들게 뒷바라지 하는데 왜 이렇게 이제 싫어하고 잔소리라고 그러고 그래 듣기 싫어하냐? 애들 말이요. 아니, 저것들은 그냥 공부가 이렇게 좋은 거면 저들이 하지. 저들은 1년 가봐야 책 한 권 안 읽으면서 한 페이지도 안 읽으면서 왜 우리 보고만 공부하라고 잔소리 해대냐 이거죠. 그 잔소리는 교훈과 잔소리의 차이는요. 본인이 실천을 하면서 가르치는지 본인은 실천을 전혀 안 하면서 잔소리만 하는지 그 경계 차이예요. 요거를 잘 판단해서 자녀들, 가족들과 대화도 잘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비비불 세 번째, 불평하지 말자예요. 불평불만은 습관성 질병이에요. 이거 몸에 습관돼 놓으면은요, 이거 못 고쳐요. 어떤 사람이 이제 신입이 들어와 가지고요, 근무하면서 이 회사는 말이야,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문제 처음에는 엄청 똑똑해 보이는데, 그걸 일삼아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면 불평, 불만, 병이 돼 가지고요, 본인만 불행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동료들까지 그 병들게 전염을 시켜요. 불평, 불만은 병이 됩니다. 그래서 불평거리 찾기보다 감사할 조건을 먼저 찾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회사로부터 사랑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회사를 사랑하면 됩니다. 저는 이 KDF 회사, 이 회사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내 능력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회사에서도 저를 사랑해가지고요. 이렇게 제가 이제, 수년차 이렇게 이제 또 대구 본부도 이렇게 담당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거, 제가 회사를 열심히 사랑했더니 그 회사에서도 이제 저를 많이 아껴주셔서 또 이렇게 우리 봉덕센터 식구들도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호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래서 불평불만은 나만 불행한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해주세요. 자, 우리 손목 좀 풀어주세요. 전부 열심히 호응해 주셨는데, 예, 스트레칭, 손목 풀기, 손목 유연하게 해주시기, 예, 고맙습니다. 예, 청도의 김저목 여사님 정말 열렬하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발목도 돌려주세요. 발목도 이렇게 좀 풀어주시고, 네. 그 다음에 깍지를 딱 끼고 앞으로 쭉 밀어주시고, 위로 올려주시고, 옆으로. 반대쪽으로. 뒤로. 네. 다시 앞으로. 자, 이렇게 우리 틈나는 대로 이제 몸풀기를 좀 잘해주셔가지고요. 일하다가 삐끗하고 이런 거 없도록 잘 관리 드리고요. 우리 안전한 일터를 만듭시다. 안전한 일터가 행복한 일터예요. 다치지 않고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되겠고요. 긍정의 에너지를 많이 담아가지고요. 우리가 긍정의
에너지를 옆에 있는 동료들한테 좀 많이 전달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이제 금년에 새로이 맡으신 우리 황시경 센터장님 정말 볼수록 참 인자하시고 따뜻하신 분인 것 같아요. 긍정 에너지를 좀 많이 받아서 주변에 많이 전달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요. 서로 먼저 섬기는 거예요. 서로 협조가 잘 돼야지 팀워크가 되고 우리가 한 팀이 되는 거죠. 원팀이 돼가지고 서로 협조가 잘 돼서 서로 섬기는 노력을 같이 해주시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일터에서 첫 번째 행복의 출발점은 뭐니 해도 웃는 얼굴이 중요해요. 환하게 웃는 얼굴로 이렇게 웃으면서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 좀 해보세요.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따뜻하게 웃는 얼굴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인사 나누고 이렇게 격려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팀워크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이렇게 KDFS 가족, 또 특히 우리 봉덕센터의 우리 식구들이 모두 이렇게 이제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집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이제 저와 만났는데 오늘 저하고 한번 같이 한번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제가 봉덕센터 파이팅 하면은 파이팅만 복창해 주세요. 네, 봉덕센터 파이팅! 파이팅!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고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 최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봉덕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봉덕센터 최고! 봉덕센터 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센터장님께 예, 마이크 수고하셨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훌륭한 강의해 주신 이덕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나가면 된다. 예,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나란 식사 후 졸리는 시간대에 경청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오늘 안전교육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남은 일정 하루 일과 진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봉덕센터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바쁘시니까 얼른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